그래서 이렇게 유방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유관암이냐 소요암이냐 또 침륜 정도에 따라서 침륜성이냐 비침륜성이냐 상피내암이냐 뭐 이거 전문용어로 상피내암이라 하지만 흔히들 연기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되게 좀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요. 되게 어려운 전문용어 같지만 제가 그냥 모든 암 유방암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공부하실 때만 해가지고 그냥 쉽게 탁 받아들일 수 있는 TNM이라 그래가지고 T는 영어로 튜머 종양이고요. N은 림프노드 임파선, M은 메타스타시스 전이. 그러니까 암의 크기, 임파선 전이, 그다음에 따장기에 전이 됐냐 안 됐냐 요 세 개 갖고 암 병기를 거의 다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완치율이 높으면 암의 크기가 적고 다른데 전이가 없는 거 이게 완치율이 높고요. 암의 크기는 커도 전이가 없으면 그래도 암만 떼어내면 되는데 암의 크기가 0.5cm밖에 안 되는데 임파선을 타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 뭐 뼈로 전이 됐다, 간으로 전이 됐다, 뇌로 전이 됐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말기입니다. 그래서 튜머, 종양 크기, 임파선, 다른데 전이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있으면 암만 있으면은 그래도 예후가 괜찮은데 임파선 뭐 유방암 같은 경우 임파선 몇 개 탔냐 여기에 따라서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 뭐 이렇게 정해지고요. 또 타장기에 전이 됐으면 암 크기가 크고 적건 상관없이 무조건 말기입니다. 싹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암일 때 좀 구분이 정도 이제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전문 용어로 TNM 스테이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임파선 탔냐 안 탔냐 딴 데 갔냐 안 갔냐 뭐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위암이신데 다른 데 간에까지 다 퍼졌다라고 그러고요. 금방 말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본인에게는 잘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요즘은 뭐 그 직접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완화시켜주는 거, 삶을 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팔리에이티브 치료하고 완화 치료가 좀 있어요. 그걸 해드렸는데 본인은 완치됐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가족들도 덩달아서 완치됐다고 좋아하셨는데 완치됐다고 본업으로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뇌에 재발이 와버려가지고 전이 와버려가지고 보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런 생활에 대한 계획도 좀 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본인이 못 받아들이시고 모르기 때문에 본업으로 돌아가고 일하시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재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이야기 하다가 전체적인 암 이야기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전혀 생소하거나 나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유관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유관에 상피 내암이냐 연기암이더라도 유관 여기가 많이 생기고요. 소엽에 생기기도 하고 전이가 안 되고 연기일 때는 상피 내암이고요. 침륜이 되고 이러면 변기가 진행이 겁니다. 그래서 유관에 주로 52% 정도가 주로 많이 생기고 겨드랑이 이쪽 상부 이쪽 겨드랑이 쪽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면 여기가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렇게 손 한 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한 번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쏙 집어 넣어보세요. 쑥 들어가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 갈퀴 모양을 해가지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궁경부암 1기였어요. 1기면은 애유가 좋은 경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궁, 유방, 합상선은 다 내분비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내분비기에도 오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자궁경부암 1기였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쇄골이라는 거 아시죠? 툭 튀어나온 뼈. 겨드랑이만큼이나 쇄골도 여기 이렇게 손 세 개 가지고 갈기 모양으로 위에 쑥 넣어보세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여기에가 계란만한 게 올라와가지고 그분 자궁경부암 1기였는데 임파선이 이만큼 이렇게 전이 되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들이 오늘 이런 걸 계기로
주변에서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세 개를 손가락 세 개를 발골이 모양 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야 되고요. 원래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실 때는요. 앞에서 하면은 이게 푹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뒤에서 이 쇄골 앞에 쪽을 이런 식으로 쇄골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서 깊이 있는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누가 나 좀 이상해요 그럴 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남을 진단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할 때는 말을 많이 아끼고 내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책임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저는 이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유방암의 특징은요. 정상이 많습니다. 되게는 옛날에는 5, 60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20대, 40대 초반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쩌니까 왕성하기 때문에 전이도 빨라요. 진행도 빨라요. 그래서 이런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 발견 치료한다라면 거의 95%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95% 이상 완치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이 안 되고 침륜이 안 되면은 상피내암이라겠죠. 그걸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암 때는 98.3%입니다. 생존율이. 그럼 뭐 거의 안 치죠. 이런 경우는요. 그런데 1기 때는 96.5%입니다. 2기 때는 91.8%입니다. 3기만 해도 75.8%인데 4기면 어쩐다 그랬어요. 말기라 그러죠. 다른 때 전이가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34%예요. 살 확률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 정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 사람들이 유방암이다 말 요즘 유방암 좋아 이런 이야기들은 뭐 유방암 별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병기가 뭐냐에 따라서 예후가 틀리기 때문에 유방암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검사한 의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어쩐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기 발견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남성도 유방암 있으니까 손 들고 답해주세요. 네, 쌤이. 네, 있습니다. 제가 아로마 비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냥 갑작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도 유방암이 발생 가능합니다. 유방암 혹이랄지, 유방암이 불규칙하다 할지, 또는 대칭적인 통증, 또 유방암 분비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면은 뭔 말인데, 이렇게 뭔 말인데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자 보면은 만져봤을 때 흙이 만져지는 거 조금 있다가 여러분 거 만지기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암을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져보면서 이런 게 암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가장 인간 뭔가 이렇게 비슷한 조직 그 실리콘 제제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그런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혹을 만져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방이 불규칙적이에요. 그 불규칙적인 것을 제가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해충했나 봐. 뭐 이렇게 유방에서 분비물도 있고 막 그런 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또 온다라는 것. 그래서 주요 증상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딱딱한 멍이 만져지는 것. 어떤 분들 이렇게 우연히 만져지지 누가 평상시에 막 이렇게 가슴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져졌어요. 근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겁나니까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해버린 경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병을 키워가지고 그분은 3기 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울고 난리 났는데 그래도 엄청 그 이후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살고 계셔요. 제가 광주전남 유방암 한우에 이제 지도 교수로 1999년도부터 지금 25년째네요. 계속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가 모여요. 어떤 사람은 내 병을 감추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내놓고 서로 진짜 그야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한다는데 이 유방암 하나들을 진짜 내 아픈 가슴까지 열어보이면서 언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막 이러면서 서로 지내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면서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거 만져졌답니다. 그 다음에 함몰유두라고 하죠. 이렇게 유두가 빨려 들어갔어요. 이제 모유수유하고도 관련돼. 이런 함몰유두 있으면 아기 젖을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랄지. 그 다음에 피부가 귤껍질처럼 변한다는 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귤껍질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화면상에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쌤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귤껍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귤껍질은 구멍이 이렇게 퐁퐁퐁 뚫리면서 그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 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피부들은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귤껍질처럼 유방이 바뀌면은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다 유방암은 아닙니다. 검사를 이럴 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두나 주변의 피부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한번 해남보건소 가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요. 한 할머니가 맞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고 그때 한 100명 정도 있고 보건소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남자분 여자분 다 모이셨는데 갑자기 막 맞아 내가 저랬어라 그래가지고 나는 뭐 피부병원이라고 약국 가서 연고를 사다 발랐는데 안 나왔는데 누가 혹시 모르니까 그 내분비 대사니까 가보라고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외과고 내과지 내분비 외과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피부병이라고 연고만 발랐다가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를 했더니 할머니가 막 맞아 본인이 이제 헤맸던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방암 증상이고요. 유두에서 붕괴물이 납니다. 그래서 유방 자가분해할 때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하겠지만 위 아래로 상하 좌우로 짜봐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면 뭐 맑은 물이 나오거나 우유빛처럼 나오거나 피처럼 것이 나오거나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활 부분이 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인파 부종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부으면 뭐든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어디든지 부은 건 순환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임파선 같은 데가 이렇게 전이 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막혀가지고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활리품이 부어 있을 때 림프절에 전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겨드랑이나 쇄골 부분 아까 이야기한 이런 데는 굉장히 깊이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 해갖고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야 되고 여기도 쇠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깊이 쇄골 한번 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3개를 갈고리로 해갖고 이렇게 눌러보고 쏙 안에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웬만해서는 잘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7가지 증상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유방암이 위험인자는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험인자 중에서도 엄마가 유방암이면 딸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요.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조심해서 될 것은 얼마든지 예방하면 그만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고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선천적인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렇게 위험인자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인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비만, 체중 증가, 출산 수유 기피 이거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두 다 거의 다 해당되는 것들일 거예요. 거기에 서구화된 식습관. 젊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저희처럼 5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기 그렇게 평상시 많이 못 먹었습니다. 거의 채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서구화된 식습관 상상도 못했죠. 어떤 의미 있는 날들에만 고기를 먹었잖아요. 명절이랄지 제삿날이랄지 생일이랄지 이럴 때만 먹었는데 요즘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또 음주 흡연 요즘은 여성 남성 분할 것 없이 술 담배 다들 하십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호식품처럼 이렇게 길 가면서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거 저희 학교에서도요 학생들 우리 지나가도 편하게 담배 피우는데 여학생들
그럼 야 금연구역에서는 피우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다음에 왜 피우냐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병원 시스가 가지고 가운 입고 담배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학교로 막 오고 연락 오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그 음주 흡연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많아요.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많다라는 것은 생리가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60대로 생리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생리가 일찍 끝나신 분은 폐경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갱년기 증후군이 있다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갖고 그러면은 여성병원 가면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해줍니다. 또 이게 갱년기 증상은 안 와줄 수 있는데 유방암 발병을 또 고쳐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사를 줄 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거든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여성 호르몬 주사 안 줍니다. 그냥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니 적응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만 체중분과 막 폐경후에 10kg 증가했다, 막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막 그런 이야기 하죠. 이게 비만이 유방암 발병을 50%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폐경후에 대사장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소과된 식습관, 고기, 햄버거, 피자, 고지방, 고칼로리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상승시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유방암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많다라는 거 아까 제가 초등학교부터 60세까지 이렇게 이른 적용, 늦은 폐경 이게 여성 호르몬 또 갱년기 때 투여한 것 이런 것들이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수유 기피입니다. 요즘 뭐 어쩐가요? 우리 집만 그럴까요? 결혼 안 하려고 하고 해도 늦게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을 해도 아예 안 낳으려고 그러고 나도 하나만 낳고 또 아이를 낳아도 직장 일 때문에 모유 수유를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 수유 이런 것들을 기피하면서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이제 이 하루 한 잔 알코올이요 7 내지 10%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나 담배 피우고 조금 덜 산다라고 그렇게 하고 술 마시고 그냥 감수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청소년들 굉장히 성에 대해서 무분별한 청소년들이 너네 에이즈 걸리면 어쩌려고 교육하면 그 친구들이 겁이 없는 게요. 에이즈 걸리면 죽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사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모르는 거. 알면서도 그냥 부대표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이런 것들 알고 이런 것들 좀 피하고 뭐 어쩌다 한 잔 기분 좋고 뭐 모임 있고 분위기 있을 때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상식 뭐 어떤 집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라 그런가요? 따로따로 지금 그 직장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는데요. 그 남편이 그러냐면 우리 집 가면 우리 집사람은요 밥에 먹은 흔적은 없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소주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습관화돼 버리고 이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음주 흡연 자체가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젊은 층에서 술, 담배가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 폐경 전에 유방암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전문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인도 알고 이렇게 증상도 알았으니 생활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유방암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운동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 3일에서 5회 한 번 할 때 45분에서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만과 체중 증가를 예방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방암 예방을 감소합니다. 그럼 유방암만 감소되겠습니까? 성인병, 뭐 대사장애, 다른 것,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런 것까지도 다 예방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다 친구예요. 당뇨가 있으면요 고혈압도 같이 오고요.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몇 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내가 실천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보너스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 실천은요 바로 과일, 채소 위주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우리 먹는 거 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되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풍부하게 섭취하면 유방암 위험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10대 항암식품 세계 보건기구가 또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항암식품이 블루베리, 브로콜리, 그다음에 오트밀, 마늘, 견과류, 녹차, 토마토, 연어, 시금치, 포도주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보기에 이것들 다 좋다라는 것들이잖아. 이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 푸드 이런 거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과일, 야채, 고섬유질 이런 것들,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임신, 출산과 모유수유를 특히 해야 되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결혼을 해야지 뭐 임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 댁은 어쩌십니까? 저희는 38살, 34살 딸이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해. 24살쯤이면 된 줄 알고 있고 뭐 공부하는 것은 엄마도 좋아하니까 할 말 없지만 계속 공부만 한다 하고 박사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박사가 끝났는데도 뭐 그 나이에 하버드를 가보시니 무엇이 어쩌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제일 중요한 인생의 프로젝트가 결혼이고 임신, 출산이잖아요. 근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럼 자기들이 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일을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내가 애기 키워줄게 이렇게 자진해서 키워준다 하는데도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저희 집만의 문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요즘은 1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잔소리 하면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따로 독립해서 나가서 막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핵가족, 최근에 송기령 박사 혹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송기령 한번 치시면요. 옛날에는 애연가들이고 그 막 이렇게 그 주술사들처럼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빅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다 맞대요. 그래서 그 송기령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우리 시대를 옛날에는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핵개인이라고 한답니다. 핵개인. 집에서 부부가 둘이 살면서도 TV를 본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다른 자기들의 관심사를 보고 있다랄지 다 각자는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이라고 송기령 박사가 새로운 사전을 놓는 용어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런 그 모유수유, 또 임신, 수유, 출산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유지해주면 유방암 위험이 감소되는데 너무 늦은 나이 임신, 출산 이런 것들 피합니다. 그래서 40대에 결혼해가지고 임신이 안 되면은 막 아이 낳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또 음주 흡연 조절해서 유방암 발생률 증가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유방 자가검진을 하려면은 이제 유방의 범위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동그랗게 솟은 이 유방만 유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유방의 범위가 뭔지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물 드립니다. 유방 자가검진에서 먼저 유방 자가검진 하려면 유방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저 유방 자가검진 매월 해요. 그래서 어디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동그랗게 솟아있는 이 부분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유방 범위가요, 아까 쇄골 이야기했죠. 쇄골 여기에서요, 겨드랑이, 그다음에 브래지어,
있는데 1cm 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쇄골, 겨드랑이 그려져 있으니 앞가슴 전체 다가 유방입니다. 아이 낳아보신 엄마들은 알아요. 전몸살 났을 때 어떻게 부었는지 보시면 다 부어버리잖아요. 여기가 손도 ቁ쩍 그 부분이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전몸살 났을 때 어떻게 붓던가요 하면 그 부어가지고 고생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알고 언제 자가검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333 법칙 그리고 유방 자가검진 방법 요 4가지인데요. 오늘 이거 알고 가시면은 주변에 가르쳐드리고 또 이걸 드릴 거예요. 하나씩 학생들도 이거는요 갖고 계시면 지금 들으면 또 알 것 같은데 한치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유방 자가검진과 모의수에 관해서 리프레시인데 이게 이런 거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책 20권을 읽고 그 중에서 다 요약을 해가지고 전문가, 의사 10분, 간호사 10분, 20분 감수를 거친 것들입니다. 2개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시라고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이제 이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알려드리면은 이 안에가 책 한 권 모든 것들이 요약돼가지고 싹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진 범위가 유방 이렇게 쇄골과 겨드랑이, 브레이저 하단 1cm 이 넓은 부분이 다 유방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333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333이냐면요. 20살 이후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자가검진 하는데 그 3이 생리 전에 자가검진 하면은 막 생리 전에 아파서 만져봤더니 엉덩이 만져진다고 나 유방암 아닌가 모르겠다는데 이럴 때는 이미 호르몬 때문에 만져진 거라서 이때는 의미가 없고 생리가 끝난 데 3일에서 5일 지난 다음에 자가검진 해야지 가장 정확합니다. 그 3입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갖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3번씩을 가슴 부위를 만져보는 거 그게 333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할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20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 끝난 다음에 3번에서 5번 3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요.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으로 의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를 할 때도요. 초음파만 하거나 또 이렇게 완전히 이거 검사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완전히 엑스레이 기계로 유방 눌러가지고 완전히 뭐 꽉 눌러가지고 눈물이 핑 돌아요. 이 검사 2번 다시 안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아프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조그만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검사 하나만 한 것보다는 이 2개 초음파에 2개를 해야지 확진을 내릴 수 있답니다. 이런 전문 검사를 40세 이후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이형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의 상담을 받고 가족력이 있을 때는 그냥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검진하거나 이런 거 3배, 4배 정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모, 할머니 중에 유방암이 있다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검진 시기가 정말 검진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333 제가 이야기했죠. 333이 무엇입니까? 오 나와버렸네. 얼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한번 맞히셔서 다른 쌤한테 기회 주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러 기회 드리는 겁니다. 손 들고 네 쌤. 3일 그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네. 그다음에 세가 네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려도 있잖아요 뭐 하지 말고 설마 다 시키겠어 뭐 설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얼척없이 선물 드립니다. 자 생리 후에 3일 내지 5일 지나면 그래서 3 그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꼼꼼하게 유방 주변을 세 바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 손가락으로 하는데도 좀 둔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번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귤 껍질 모양인지 피부가 이상하게 상처가 있는지 함몰 유두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임파선 분기 같은 거 있는지 느껴보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목 닦고 나서 내가 거울 한 번 보잖아요. 이럴 때 양쪽이 처진 부분이 있나 없나. 옛날 엄마들 애기 7, 8 낳고 나면 어쩝니까? 쭉 처져 있잖아요. 근데 처진 게 정상입니다. 안 처지고 위로 따라 올라 있으면 그게 유방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만지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죠. 겨드랑이 이런데 쇄골 유두까지 이거 해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손가락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500원 동전 크기로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돌리는데요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띄엄 하면 어쩝니까? 건너 뛴 곳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삑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서 빠짐없이 3번씩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쇄골 쪽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3개를 해서 깊숙이 이렇게 꼼꼼하게 봐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두 부분이 있는 데까지 보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으로 500원 동전 크기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빠진 부분 역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져보고 비정상적인 분명물이 있는지 상하 좌우로 짜보고 유두를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게 없는지 그리고 부종 같은 것이 있는지 느끼고 그리고 나 잊어불고 넘어갔어요? 잘라고 누웠어요? 그러면은 못 알았네요? 아닙니다. 밑에다가 편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서 쿠션 하나 받치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검사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깍지 끼워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을 앞으로 내밀 때 당기는 느낌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봐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하고 모유수유를 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유방 자가검진 시기 333을 지키고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모유수유를 했을 때요. 여기 통계치 보십시오. 유방암 난소암을 28% 낮출 수가 있고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26%, 19%, 11%, 10%다 낮춥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모유수유 아는데 못하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분만휴가가 3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요즘은 우리 애들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원 가갖고 막 이런 것들 교육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산전 교육이 있어요. 그때부터 3개월 전부터 유방 관리, 그래서 젖도 잘 나오게 하고 함몰 유두 같은 것도 치료하고, 그래서 수유 자세, 전 물리는 방법 이런 걸 인형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애기도 떨어뜨려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첫날 손으로 젖자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모유 수유할 때 이렇게 한번 포즈 한번 취해보시죠. 우리 아이 키워봤던 엄마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포즈 취해보시죠. 이렇게 하면은요, 뭐라고 다 대학으로 뭐 이렇게 연습할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대학은 거 아니고 진짜 아기 떨어뜨리는 엄마도 있고요. 자기 아이인데 목욕시킬 때 나 애기 떨어뜨릴까 봐서 못한다고 실제 떨어뜨리는 엄마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산전 교육에서 인형 갖고 연습을 하겠습니까? 인형은 가만히라도 있는데 애기들은 막 몸살 치고 울고 악을 쓰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애기인데도 떨어뜨려갖고 애기 내짓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지를 않고 하려고 하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아는 애기들도 있어요. 할머니가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자세, 아기 엄마가 편안한 자세예요. 뭐 어떤 어색하게 한 것보다는. 또 옛날 엄마들 어째요? 애기 7, 8 키울 때 평생을 애기만 키우고 살겠잖아요. 낳고 임신하고 또 뭐 하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을 나를 세려면 애기가 3-4번 기저귀 갈아줘야지, 우유 줘야지 하면 아이는 먹고 싸고 자지만 엄마는 그 시간 동안에
다시 잠들 시간이 없이 서로 깨고 새로 깨고 이래갖고 밤을 새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누운 자세로 저들 녹이기도 하는데 이 질식 안 되게 하려면 이런 자연스러운 자세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유수유 자세가 중요하고 이 결혼, 임신, 출산, 모유수 이게 바로 미래를 위한 위대한 공헌이고요. 모유수가 아기 엄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우리 좋은 머리를 가진 우리 그 자녀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다문화 이런 데는 그래도 국가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막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아이도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프랑스를 걱정했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는 이런 일로 그 우리들이 모유수유를 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안 만져지는데 3번 돌리면 만져지는 거. 이렇게 딱딱하네. 그죠? 세 손가락 하나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져지는 게 이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만져지지만 적은 것 같은 거는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씩 돌려서 하나 둘셋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여기 의사들이 이렇게 다행히 있네. 이상하게 모유수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몸을 들이서 이런 게 한 여기도 3개 있고. 정도가 잡히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의외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아요. 많죠. 자기 일인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금방 이렇게 만져지잖아, 그지? 이건 많이 큰 거야. 지금. 이것도 이거 그렇고. 많이 큰 거야. 근데 우리 근데 몸에서 이렇게 저기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 이 정도의 손